네, 안녕하세요. ME231 고체역학 소개를 맡은 유승화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고체역학이라는 과목명을 처음 봤을 때 아무래도 그 일반 물리 시간에도 배우고 고등학교 시간에도 배운 역학을 떠올리실 테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미 많은 걸 배운 것 같은데 어떤 것을 더 배우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비디오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도표를 정리하면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크게 우리가 다루는 오브젝트, 그리고 로딩 모드, 그리고 물리량, 피지컬 퀀티티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물리나 그리고 그 고등학교 물리에서의 주된 그 우리가 다룬 오브젝트는 리지드 바디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어도 전혀 변형이 되지 않는 그런 물체를 우리가 다루고요. 그리고 이런 물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진 않지만 만약에 물체가 변형이 되기 시작하면은 수학적으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일반 물리에서의 교육의 목적은 아무래도 힘이 작용하고 반작용하고 그리고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힘의 평형을 다양한 힘이나 토크가 작용할 때 힘이 평형을 배우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리지드 바디를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ME231에서는 힘을 주었을 때 변형이 되는 실제 세상과 더 유사한 그런 물질을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 세상에서는 힘을 주면 물질이 휘어지기도 하고 힘을 적게 주면은 변형이 되었다 돌아오기도 하지만 힘을 또 많이 주면은 변형이 되었다 돌아오지 않고 영영 그 늘어난 상태를 유지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그 실제 그 디포머블한 바디를 반영해서 공부하는 게 ME23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로딩 모드 같은 경우에도 프레시맨 피직스에서는 아무래도 대부분 엑시얼 로딩, 이렇게 텐션을 생각하면 이렇게 당기는 것, 한 축을 기준으로, 컴프레션은 한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누르는 것, 이런 것만 그 로딩 모드를 주로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은 ME231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더 다양한 종류의 로딩 모드를 배웁니다. 텐션, 컴프레션 말고도 무언가를 휘게 되는 밴딩 모드, 그리고 전단력을 생각하게 해주는 쉬어 모드, 그리고 트위스팅하는 톨션 모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더 디포머블 바디가 어떤 식으로 변형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물리량을 정해야 되고 저 물리량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게 그 역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프레시맨 피직스에서 다뤘던 물리량은 프레쉬어, 이거는 스칼라 퀀티티죠. 그리고 폴스, 디스플레이스먼트, 토크 이 세 가지는 벡터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스칼라랑 벡터 퀀티티를 이용해서 리지드 바디에 대해서 배운 게 프레시맨 피직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레쉬어는 스칼라, 그리고 저 나머지는 벡터이기 때문에 미적분 시간에 배웠던 그 좌표축이 변할 때 벡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를 배우는 게 바로 이런 역학 같은 수업에서 좌표축이 달라질 때마다 똑같은 현상을 어떤 식으로 기술할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디포머블 바디를 다루는 ME231 고체역학에서는 프레셔, 폴스, 디스플레이스먼트, 토크에 더하여 스트레스라는 물리량과 스트레인이라는 물리량을 더 정의를 합니다. 스트레스랑 스트레인은 벡터 퀀티티가 아니고 텐서 퀀티티인데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는 주어진 너비에 힘이 얼마나 적용하는지 단위 너비당 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스트레인은 원래 길이가 뭐 얼마라고 했을 때 그 길이에 비해서 늘어난 거의 비율, 그러니까 변형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모두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는 물리량이고 당연히 벡터 물리량이 아니기 때문에 벡터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따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매우 복잡한 텐서 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지만 좀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배우고 스트레스랑 스트레인이 왜 중요한지, 스트레스랑 스트레인은 어떤 물질의 그 특성을 정의하는 데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그 우리가 다루는 물체의 변형을 다루는 데도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배우는 게 ME23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로 힘의 평형에 대해서만 국한돼서 다루던 그 1학년 일반 물리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만약에 힘을 주었을 때 변형이 되는 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기술하는지 조금 더 간단한 수준에서 기초적인 수준에서 다루는 게 ME23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좀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그 조금 더 확장된 그런 질문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적용 분야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적용 분야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힘을 주었을 때 변형이 되는 것들이 있는 모든 공학 분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설계, 건축물의 설계, 아니면은 도로나 항만의 설계, 비행기 설계, 배 설계 등 힘을 주었을 때 적게 휘하되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힘이 가해졌을 때 물질의 강도보다 더 적은 그 응력, 스트레스가 가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설계하려면 당연히 고체역학의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 과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듣고 오셔야 되는 게 일반 물리 그 역학 부분은 잘 듣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미적분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고급 미적분을 그 고체역학에서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미적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은 고체역학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쉬우실 테고요. 그리고 고체역학을 2학년 1학기 때 한번 듣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2학기 때는 응력해석 기초라는 ME 330 과목을 들을 수 있고 ME 330 과목에서는 조금 더 수학적으로 텐서에 대해 잘 배우고 그리고 수학적으로 조금 더 복잡해서 그 ME 231에서 다루지 않았던 뭐 버클링 같은 것에 대해서도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고체역학을 두 학기 듣고 나면은 향후에 3, 4학년 때 재료의 파괴에 대한 과목을 듣거나 아니면 연속체역학을 듣고 그리고 대학원 가서는 고등고체역학이나 소성역학 같은 좀 더 고급 역학 과목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그 디포머블 바디 힘을 주었을 때 휘는 물질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요. 고체 역학에서는 탄성 영역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그래서 힘을 적게 주면은 변형되었다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데 딱 그 정도 내용만 배우고 힘을 많이 주어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소성 영역이나 파괴 영역은 좀 더 고급 역학 과목에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힘과 변형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작은 힘과 작은 그 변형에 대해서는 배우기 때문에 힘과 변형의 관계가 선형적인 비례하기만 하는 그런 범위에서 수학적으로 다루기 쉬운 범위에서 그 ME 231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부 방법이나 공부량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게 기초 과목이다 보니까 4대 역학 기초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1학년 때 물리 과목이나 화학 과목 공부하듯이 굉장히 기초적인 과목이라 그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많이 푸는 방식으로 공부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이 단순히 사이언스에서 엔지니어링으로 넘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원리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을 해봐야 되거든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조이는 데 쓰는 볼트랑 너트에 대해서도 이게 기계적으로 튼튼한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구조가 전체적으로 얼만큼 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응력은 얼마나 받는지 이런 것들도 원리를 적용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 배우는 그런 물리적인 원리가 특별하진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디포머블 바디에 대해서 역학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거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구조에 대해서 적용해보고 연습해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첫 과목으로서 숙제는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해보는 것을 ME 231 때 해보실 거고 공부량이 적지는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로서 첫 걸음을 내는 과목이니까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랑 프로그래밍은 아무래도 ME231에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해본 적은 없는데요. 앞으로는 약간의 프로그래밍이라든가 그리고 간단한 그 개념 증명을 위한 실험도 계획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ME231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제 이름을 구글에 찾으면은 쉽게 연락처가 나오니까 연락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